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거 모르고 신청하면 진짜로 탈락하거나 금액이 깎입니다. 소득인정액, 금융재산, 부동산, 배우자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신청 주의. 이 6가지 중 하나라도 걸리면 결과가 바뀝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신청해야 하고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딱 한 가지를 착각합니다. 나는 소득이 없으니까 당연히 받겠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월급만 보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인 정액을 봅니다. 소득인 정액은 말 그대로 소득 플러스 재산입니다. 통장에 있는 예금, 적금, 주식, 펀드 같은 금융재산이 들어가고 집과 땅 같은 부동산도 포함됩니다. 전세 보증금이나 임대 보증금도 포함됩니다. 자동차도 조건에 따라 반영됩니다. 이걸 다 합산해서 일정 방식으로 소득처럼 환산하고 그 결과가 기준을 넘으면 탈락입니다. 2026년에도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는 선정 기준액이 따로 있고 그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뜨끔 포인트입니다. 나는 월소득 거의 없는데 왜 탈락했지 이런 분들 진짜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융재산은 체감이 큽니다. 본인은 평생 모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제도는 그 돈을 소득처럼 계산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한 채 있다고 무조건 탈락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시가격과 지역, 그리고 다른 재산들과 합쳐진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본인 상황을 점검할 때 가장 위험한 태도는 이겁니다. 나는 집 한 채뿐이야. 나는 통장에 돈 좀 있는 것뿐이야. 그 한 채와 그 돈이 바로 탈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뜨끔 포인트는 배우자 감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각각이 최대 금액을 그대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부부가구는 감액 구조가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수령액이 단독가구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처럼 보여도 혼자 사는 분과 부부가구는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느낍니다. 나는 배우자랑 같이 산다는 이유로 왜 줄어드냐? 이건 실제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뜨끔 포인트.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못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논란이 계속 있었고 조정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됐지만 핵심은 지금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오래 냈는데 왜 기초연금이 줄어드냐 억울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 이해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 보너스가 아니라 국민연금과 결합해서 설계된 제도라서 두 제도의 조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포인트 하나 더.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신청주의입니다. 만 65세가 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신청 시점에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입니다. 다시 말해 나이가 찼다고 끝이 아니라 신청 시점의 자료와 구조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뒤늦게 검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뭐지? 금융재산은 어디까지 잡히지? 임대보증금은 왜 들어가지? 그런데 그때는 이미 시간을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오해가 정말 많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건강보험료가 기초연금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건보료가 높게 나온다면 내 소득과 재산 구조를 다시 점검해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은 월급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건보료 산정 과정에서 재산 구조가 드러나고 그 재산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면서 기초연금에서 불리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도 질문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 중심으로 보지만 현실에서는 가족 명의, 공동 명의, 오래된 토지 사용하지 않는 상가, 방치된 부동산 같은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그게 돈을 벌어다 주지 않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도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서류상 재산이 있으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데 서류상으로는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탈락합니다. 탈락 통보를 받고 나서야 그제서야 재산 정리를 고민하죠. 그런데 이 시점이 문제입니다. 그때는 이미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노후는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준비 안 하면 제도가 나를 밀어냅니다.
기초연금은 그냥 40만 원 받는 제도가 아니라 노후 전체 구조와 연결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재산관리, 그리고 앞으로는 장기요양까지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만 하면 되는 돈이 아니라 내가 어떤 구조에 있는지 모르면 손해를 보는 제도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소득인 정액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금융재산이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 배우자와 함께 받을 때 감액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 국민연금과 결합될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이걸 미리 알아야 합니다. 탈락하고 나서 찾지 마십시오. 그때는 늦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를 노인 돌봄 플랫폼 케어픽에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노인 돌봄 플랫폼 케어픽은 단순히 돈 얼마 받는지 알려주는 곳이 아니라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이 제도 안에서 손해보지 않도록 구조를 이해하게 만드는 플랫폼입니다. 기초연금만 보고 끝내면 다음 단계에서 또 막힙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까지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해두세요. 앞으로도 노후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구조를 팩트로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노인 돌봄 플랫폼 케어픽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